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자격증의 발급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격을 주겠대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너네들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결국 얘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럼 누가 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냐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 안전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특급 할 수 있는 사람, 1급 할 수 있는 사람, 2급 할 수 있는 사람, 3급 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한 거고, 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죠, 공무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7년, 3년, 1년,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니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특급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1급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2급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발급해 주래요? 자격증을 발급을 해줘라.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다. 그러면은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재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재발급도 여러분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자격증의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절대 발급이나 재발급 받은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래요? 빌려주지 말고 대여, 알선도 안 된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31조 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취소.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겠대, 그치? 근데 누가 하겠대, 이거를? 청장이 하겠대, 청장이.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해요, 바로. 그래서 1호, 3호가 얘죠, 얘.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했대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답니다. 거짓, 부정. 취소야, 바로. 그죠? 대여,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취소 사유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실무교육이라는 걸 뒤에 가보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 법이나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및 취소에 가보면 이게 특이하게 위반행위 차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게 3년이에요. 보통 몇 년이었죠, 앞쪽에? 1년이었죠. 근데 여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고 해소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개별 기준은 이런 게 있다. 취소. 이 다 취소야, 여러분들. 취소고.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했다. 경고의 자격정지. 그죠? 경고의 자격정지. 3, 6.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땐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한 번 취소되게 된 날로부터는 2년간 절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시험을 보면 된다고. 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 가보면 응시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에요. 시험만 볼 수 있는 거야. 자격증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요거.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것만 동그라미 치십시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소방공무원이 20년이면 그냥 주는 거고요, 자격증을. 10년이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야. 안전원 가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안 보셔도 돼. 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엔 소방공무원이 없어요. 그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라는 건 다 넘어가세요. 자, 2급은 본부나 서에서 1년 이상 진압이나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대. 밑줄 쳐져 있는 거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경찰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경찰들. 그래서 경찰들이 의외로 퇴직하기 전에 이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보면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별로 할 게 없대. 경찰들이. 소방관들은 퇴직하고 나서 할 일 많거든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데 저보다 더 잘 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3급 다음 페이지 가보면 4호. 여기는 경찰 공무원 2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경찰 2년. 시험을 볼 수 있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 방법, 시험의 공고, 합격자 결정. 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 자, 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과 같이 실시하는데 특급은 1차와 2차가 나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급은 연 2회밖에 없어요. 이 시험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특급이 그래서. 1, 2, 3급은 월 1회. 야, 이건 부담 없잖아. 한번 떨어지면 아이씨 다음 달에 보죠. 또 떨어지면 다음 달에 그러다 이제 몇 년 가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30일 전에 홈피에 꼭 공고해 주래요. 그죠? 그리고 특급 1급, 2급, 3급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매 과목 40점 이상 나와줘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몇 점?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자,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목이 뭐고, 몇 문항이 나오고, 그죠?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뒤로 쭉 가겠습니다. 그냥 연애 몇 번 보고 이런 것만 보세요.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망이라는 걸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선임신고 현황이라던가 해임사실 현황이라던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이라던가 자격시험 합격자와 자격증 발급 현황이라던가 자격증의 정지 취소 처분 현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안전관리자 보조자의 교육 실시 현황,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보조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강습교육이나 뭐를 실시하래요? 실무교육을 실시하래. 청장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신규로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니까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뭐를 받으래요? 요 교육을 받으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강습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1호에. 그리고 2호에는 실무교육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강습교육은요. 신규로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에요. 이름이 강습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에요. 다. 이미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아직은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내가 최초로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급도 마찬가지, 3급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그럼 이 24조 사망도 다 처음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4조 사망,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이번 주에
24조에 가보면 얘가 뭐였냐면 24조 3항이죠 지금. 24조 3항이 업무대행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대행. 아까 안전관리 업무대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할 때는 일을 할 때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 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9조는 얘입니다. 얘. 건설 현장.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습교육은요. 청장이 실시하는데 강습교육의 대상, 일정, 횟수를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할 거면 20일 전까지 꼭 홈피에 공고하래요. 20일. 됐죠? 뭐 수강 신청, 뭐 강사는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할 수 있다.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강습교육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실무교육도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강습교육은 그래서 최초로 되려는 사람이 제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강습교육은 이거 다 못 외우거든. 이거 너무 많아. 이게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정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같은 경우는 160시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이 있으면 이게 20일 동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급은 절반이에요. 80시간. 자, 2급은 40시간. 절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2급은 40시간이고 여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도 여기 들어가요. 그냥 공공기관이라고만 써주십시오. 절반씩이에요. 절반씩. 자, 3급도 절반이니까 20시간이지만 우리가 20시간은 8의 배수. 하루에 8시간씩이니까 요게 24시간으로 끊어줘요. 20시간은 애매한 거지. 그지? 그래서 3일 받아라 라고 되어 있고 요 24시간 안에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대행자도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행자는 이틀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16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시간.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습교육은 딱 이 정도만 보십시오. 이 정도만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실무교육 보겠습니다. 실무교육. 자,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조금 시끄러워서 잠깐 멈췄습니다. 314페이지. 자, 314페이지는 실무교육이에요. 자, 요거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보조자, 안전관리자. 이미 선임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일을 하고 있든 안전관리자로 또는 24조 3항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무교육은 그죠? 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실무교육을 실시할 땐 30일 전까지 꼭 공고를 해주래요. 강습교육은 2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실무교육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먼저 최초로 내가 선임을 했다. 먼저 최초로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 한 번을 받고 그리고 나선 정기적으로 몇 년? 2년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조자도 똑같습니다. 6개월에 2년마다. 실무교육의 강사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실무교육은 하루만 하면 돼. 하루. 8시간. 그죠? 그리고 보조자는 4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짧죠? 왜냐하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는 초보들보다는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많겠죠.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래. 집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원격 TV 우리가 이제 줌교육이라고 하죠. 줌교육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대요. 혼용할 수도 있대. 그치? 자, 이제 35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 사물의 소방안전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관리의 권한이 분리됐다라는 건 우리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권한 분리. 이게 소유권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 사물로 권한이 분리돼 있을 땐 권한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래요. 근데 이게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요즘 건물들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딩 하나를 전체를 하나를 다 통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짓고 내가 이 건물 전체 한 명의 주인이 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하면은 이게 호실마다 누가 다르냐면 주인이 달라요. 1호실, 2호실, 3호실 주인 다르고 1호실, 2호실, 3호실 주인 다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주인이 다르게 되면 관계인 다르고 관계인 다르고 관계인 다르고 관계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분리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안전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2명, 안전관리자 3명 이렇게 선임을 못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권한별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 권한별로. 근데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이따 가보면 이걸 한 명씩 안 하고요. 이걸 공동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동관리. 아셨죠?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본부장 서장은 관리에 권한이 많아. 너무 이렇게 권한이 많으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소유권이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의 권한 조정이 가능하대. 그래서 권한을 조정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디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가 있대요. 복지가 도소전.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도매, 소매, 전통. 복지가 도소전. 복합건축물 지하가 그리고 도매, 소매, 전통시장. 복지가 도소전. 복지가 도소전. 요게 보통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얘를 물어봅니다. 근데 복합건축물 중에 11층 이상과 연면적 3만만 해당한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나 연면적 3만. 근데 보통 그냥 층수라고 해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예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층수라고 표현하는 건 건축법상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굳이 이렇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고 줬네요. 이거를 포함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포함으로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3만 이상이래. 그런 건물, 복합건축물만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거 지하가라는 말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지하상가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법에, 예방법에 지하가라는 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아셨죠? 근데 이게 원래 뭐여야 된다? 지하상가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도소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도매, 소매, 전통시장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대통령령 34조 보기 전에 위에 문제 있죠. 여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소전,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로 연면적이 얼마? 2만. 근데 2만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만입니다. 3만. 이게 잘못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뒤에 가보면 대통령령에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인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모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안전관리자를 여기에 따라 선임할 수 있대.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많다고요. 권한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공동으로 다 관리합니다. 그 빌딩 자체를 공동으로 다 관리해요. 그래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 업체한테 맡기면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자나 관리인이 와서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한으로 보고 안전관리자 한 명을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수신기나 펌프가 설치되어 있대. 근데 이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대. 별도. 그럼 얘네들이 심장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신기나 펌프가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권한으로 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래. 각각. 아셨죠? 각각 선임을 하래. 그러니까 펌프가 2대면 2명.
펌프가 3대면 3명.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선임해라. 그리고 수신기나 소화 펌프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한 명만 선임해 주래요. 한 명만.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한 번도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서장은 그죠? 관리 권한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권한 조정이 가능하대요. 자, 2항. 이건 아까 도소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관리의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를 해서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걸쳐 총괄자 한 명을 뽑을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 총괄자, 이름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네.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 중에 뽑아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총괄자 한 명을 따로 뽑아도 된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등급별 선임 자격을 꼭 갖춰야 되는데 아까 특급 1급, 2급, 3급 그 자격을 꼭 갖춰야 되고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등급을 결정할 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 선임 신고 내용 똑같습니다. 30일 이내 선임하고 신고도 14일 이런 것들 앞쪽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앞에 나와있던 안전관리자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둘이서 구성을 하래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협의회 구성, 운영, 그리고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는 그죠? 소방안전관리자와 누구로 구성하래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가 있다 그랬죠? 걔네들로 구성을 하는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등이라고 얘기하겠대. 이 두 사람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에 대한 계획, 전체에 대한 훈련 교육, 공용 부분,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 곳에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들. 자, 36조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난계획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관계인이 할 수가 없죠. 피난계획을 어떻게 관계인이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관계인이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관계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안전관리자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피난계획 같은 게. 그래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에게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래.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수립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여기서 나왔던 거 일단은 나올 수 있죠. 피난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경보, 화재 경보가 뭘로 해야 되고 어떻게 울려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피난 대상 인원의 연령이나 성별, 피난 약자는 얼마나 되고 거실에서 옥외로 나가는 피난 경로, 근데 이 옥외는 옥상이나 피난 안전구역도 다 포함. 그죠? 그리고 피난 약자와 그 동반자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그리고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에 그 밖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조, 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을 해줘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피난계획을 수립하래. 다음,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피난계획을 정비를 해줘라. 규정한 사항 외에는 청장이 고시한다. 피난계획에는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해 설정한 피난 경로도 다 들어가 줘야 된대요. 피난계획 안에는 경로까지 들어가 줘야 되고 피난시설의 위치, 경로,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줘라. 그래서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이렇게 관계인에게 거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죠? 꼭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꼭 알려주래요. 그래서 연이외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분일방, 분기별일에 방송을 시작한다. 방송을 실시한다. 그죠? 연희교 분일방. 그리고 또 게시하래요.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도라는 걸. 자, 피난안내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학개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딱지 붙여서 피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는 이런 피난안내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피난안내도예요. 됐죠? 그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니터 달려있는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그런 그 모니터에서 피난 안내 영상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난 유도 안내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냥 딱지 하나 붙여놓으면 돼. 코팅지에다가 여기가 몇 강실이다. 그럼 이렇게 피난을 하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영화관 같은 데는 이런 게 좋겠죠. 영상 틀어주는 거, 그치? 영화 시작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1시 영화야. 그럼 절대 1시에 시작 안 하잖아요. 1시 10분, 이렇게 한 10분 정도 텀이 있는데 앞쪽에 광고 붙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타이어 굴리는 애들 나와요. 타이어 굴리는 애들. 타이어 프로인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제 최근에 갔을 땐 그거였어요. 저 왕산암 보러 갔을 때. 제가 또 왕산암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와이프 고향이 영월이기 때문에 원래 태백인데 이제 영월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왕산암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그지? 그것도 몇 달 전이네, 어떻게 보면. 자, 피난계획의 수립 시행,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다 여기 행안부령에 지금 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었죠. 자, 다음 37조.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인은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맞습니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피난훈련은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을 한대. 이 경우 훈련과 교육 횟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보십시오.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이죠, 여기도. 그럼 누가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결국 이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거예요. 뭐를요? 소방훈련을.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근무자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무자나 거주자를 합쳐서 근무자 등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왔거든요. 근무자 등에게 소, 통, 피 훈련을 실시한대. 소와 통보 피난 훈련. 아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난 훈련은 요것도 포함하래. 대피 유도. 피난 훈련 안에는 대피와 유도도 포함. 네, 이런 것도 하나씩 체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 경우 훈련과 교육, 횟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지금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연일회 이상 실시하래요. 그리고 본부장 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엔 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된대. 범위가 2회까지야. 2회까지 알았지? 2회. 자, 본선은 좀 큰 건물이다. 거기가 특급이나 1급이다 라고 하면요, 특급이나 1급이다 라고 하면은 합동으로 소방기관과 할 수 있대. 벌써 피곤하다, 그지?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특급하고 1급만 해당하는 거예요. 특급 1급. 그리고 장비, 교재 이런 거 갖춰야 되고, 관계인은 훈련 교육할 때 특급 1급만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고,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땐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됐죠? 그래서 위에, 아까 이거 문제를 안 풀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희교 분일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1번 여기 바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갔을 때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중 안전관리 업무에 자, 이렇게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 상물 나오면 무조건 어디하고 어디? 특급이랑 1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및 교육을 한 달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결과 제출을 꼭 해주래, 그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
1급이랑 특급만 얘기하는 거예요. 1급이랑 특급만. 30일 이내에 여기 제출을 해줘라. 그죠? 교육 결과 보고서라는 걸. 여기 30일 이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본부장 서장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자, 요게 최근에 추가가 된 건데, 본부장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대. 불시에. 그죠? 이 경우 본부장 서장은 근무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훈련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에 필요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래. 이런 것들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 내용이라던가 방법, 절차 이런 것들 사전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시 소방훈련 교육이에요. 불시 소방훈련 교육. 이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일 전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불시지만 10일 전에 통지를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불시에 해줘야 되는 대상물이 의교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교노,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또는 본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시설. 됐죠? 그럼 이렇게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하려면 며칠 전에? 10일 전에 꼭 알려주래. 10일. 됐죠? 그래서 전 페이지에 가보면 요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본부장이나 서장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면 결과평가를 하고 훈련과 교육은 연일해. 그죠? 특급과 1급은 제가 아까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상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일에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1급과 특급은 30일 이내에 꼭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죠?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몇 년간 보관? 이런 실시 결과는 대부분 다 2년간 보관입니다. 2년간 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것도 최근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이거 문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미 25년에. 자, 뭐를 고르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상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그럼 의교노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의교노. 교도소 아니고 수련시설 아니고. 기억하고 디귿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뭐 평가 방법이나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38조. 요거는 37조를 받지 않는, 적용받지 않는 37조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어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받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고 뭐예요? 특소물이니까 이 안에 누가 없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관계인한테 뭐를 한대요?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걸 실시한대요. 그래서 관계인에 대해, 그죠? 관계인이 혼자 받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관계인 개인이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걸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대요.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받는 37조의 소방훈련 및 교육은 근무자 등이 전체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요거는 관계인만 받으면 돼. 소방안전교육은. 그래서 교육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여기 관계인. 그래서 소화기나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여기 관계인. 그리고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관계인. 10일 전까지 꼭 알려주래, 본서가. 그죠?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보통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37조에서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납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챕터 6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